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자동양조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양조 증후군, 이름부터 이게 뭐지 싶은 병이죠. 이름에 있는 양조란 곡식을 균으로 발효시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양조장이라고 하면 술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자동양조 증후군은 위장, 구강, 비뇨기 계통에서 곰팡이나 박테리아에 의한 내인성 발효를 통해 에탄올이 생산되는 질환이죠. 쉽게 말해서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몸 안에서 자동으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밥만 먹었는데 음주 단속에 걸린다 다던가 직장에서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직종에서는 술 냄새가 난다며 해고당하는 일도 빈번한 병이죠. 그래서 음주병이라고도 부르고요. 과거에는 신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혹은 도시 괴담과 같이 소설 속 혹은 영화에서나 설정으로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학계에 보고되고 자동양조 증후군이라는 이름까지 붙으면서 꽤 유명해지게 되었죠. 희귀병이기는 하지만 1970년대 일본에서만 30명이 자동양조 증후군에 걸렸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정도로 아예 찾기 힘든 병은 아닙니다. 처음 학계에 보고된 것은 1912년이죠. 하지만 1912년에는 대충 이렇다 저렇다 정도였고 처음 제대로 보고된 것은 1946년입니다. 1946년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있는 병원에 5살 남자아이가 방문을 했죠. 아이는 손으로도 만져질 만큼 커져버린 뱃속의 종양을 검사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을 보고 즉시 입원을 했는데 이번 당일 밤부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에는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오를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고요. 얼마 안가 아이는 의식까지 희미해졌죠. 의료시설이 열악해 제대로 된 검사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의료진은 개복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배를 열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의 상태는 더 심각했죠. 배 안에 있는 복강은 심하게 팽창한 상태였고 위장에는 찢어진 상처도 보였습니다. 손을 대자 다량의 액취학 가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알코올 냄새가 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죠. 개복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5살짜리 남자아이의 위에서 알코올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것도 어제 입원했던 아이에게서 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얼마 못 가 사망하고 말았고 의료진은 혹시나 싶어 보호자에게 민간요법 차원에서 아이에게 알코올성 음료를 주었는지 물어보았죠. 하지만 보호자는 저녁으로 먹은 고구마 말고는 먹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고구마를 의심했죠. 의료진은 아이가 저녁으로 먹은 고구마가 발효되면서 나온 가스가 위를 파열시킬 정도로 큰 압력을 생성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고작 고구마를 먹었다고 이렇게 됐다기에는 이상했지만 의료진은 연구를 좀 더 해보죠.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이 어린 환자의 임상 기록은 1948년 4월 영국 의학저널의 아프리카 어린이 위장 파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죠. 그렇게 하나의 특이한 일로 마무리되나 싶었으나 아프리카 어린이 위장 파열 논문은 후에 사상 처음으로 자동 양조 증후군 환자를 공식 보고한 사례로 인정받게 됩니다. 당시 논문 저자들은 몰랐지만 말이죠. 이후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1970년대 일본에서 자동 양조 증후군 환자가 다량 발생하며 관심을 끌었고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첫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황당한 사례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보고된 46세 미국 남성이죠. 편의상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엄지손가락 손상으로 항생제를 3주간 복용한 이후 식후에 종종 의식변화, 멍해짐, 우울감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국 A씨는 2014년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를 먹으면서 증상이 약간 호전되었죠. 정신과 의사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가야 했던 병원은 정신과가 아니었죠. A씨는 얼마 안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절대로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기에 다 거짓말이라 생각했죠. 신기한 것은 심지어 퇴원 후에도 가끔씩 검사를 해보았는데 술을 안 마셨음에도 간헐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던 중 A씨는 2015년 대변 배양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술 발효 효모군인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이가 검출되었죠. 세레비시아이는 맥주나 와인, 제빵에 흔히 사용된 효모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실험을 해보니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A씨는 이름도 모를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으나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급기야 2017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두개골내 출혈이 발생하는 바람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죠. 입원 후에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였습니다. A씨의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해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만취 상태까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대체 원인이 뭐길래 술 한 방울 안 먹은 사람이 만취 상태가 되는 걸까요? 균들은 어디에서나 살아갑니다. 습한 곳에서 생기는 곰팡이도 균이죠. 사람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좀도 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요. 자동양조 증후군에 걸린 환자의 소화기관에는 균 중에 하나인 효모가 존재하죠. 효모는 환자가 먹은 탄수화물이나 포도당을 알코올로 변환시키고요.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양조장이 되는 셈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취할 수 있다니 게이드가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동양조 증후군은 엄연한 질병입니다. 그것도 환자의 고통이 극심한 질병이죠. 영국에 있는 자동양조 증후군 환자인 니카스는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취하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제한의 3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취하는 것은 전혀 즐겁지 않으며 필름이 끊기는 일도 꽤 있다. 나는 움직이고 있지만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꽤 무서운 일이다라는 말을 했죠. 카스는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 중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존재하는 병은 아니고 자동양조 증후군 환자에게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인데 탄수화물과 포도당이 심하게 먹고 싶어지는 증상이죠. 카슨의 경우는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증상이 시작되면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를 미친듯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고요. 병이 심해지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2014년에 보고된 자동양조 증후군 환자의 경우 체내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져 뇌출혈이 발생해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죠.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알코올 중독도 나타나고요. 평소 술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비틀거림과 나른한 구강건조, 현기증, 만성피로, 숙취, 방향 감각 상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증상들도 나타나죠. 술을 마셨을 때와 비슷한 증상들입니다. 다만 자동양조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극단적으로 만취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만취 증상을 일으키진 않더라도 소량의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소량이라도 계속 만들어지면 알코올과 연관된 간 질환에 노출됩니다.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지방 간염이 발견되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이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알코올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죠. 실제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환자의 대변에서 알코올을 생산하는 폐렴 막대균을 발견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대변을 지에게 이식하고 포도당을 섭취하게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자동양조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희귀한 병이기는 하지만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단 조절로 발효 원료가 되는 탄수화물 공급을 줄이면서 항진균제를 복용하면 치료가 가능하죠. 소화기관 내 박테리아 환경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앞에서 나온 46세 미국인 남성 A씨는 병명을 알게 된 뒤 식단 조절을 하면 두 종류의 항진균제를 투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항진균제를 먹어도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났지만 시간이 꽤 지나고 증상은 사라졌죠. 탄수화물을 먹은 후 음주 측정기나 혈중 알코올 검사에서도 정상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무증상으로 지내고 있죠. 다만 완치는 아닙니다.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병이죠. 혹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에 취한 증상이 보인다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지방 간질환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2015년 뉴욕에서 한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자동양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죠. 술을 먹지 않아도 만취 상태가 되는 자동양조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